북녘과 국제 전역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7200kHz, 720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여성이 8살 때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9살 때 남동생이 죽고 그 다음 해에는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되어버린 어린 소녀는 어렵게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뻐드렁니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어 결혼하고 자식을 가졌습니다. 6명의 자녀 중 1명이 사망했을 때도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해줘야 할 아이가 아직 5이나 있어. 그녀의 남편이 한창 젊은 39살의 나이에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를 타게 되었을 때도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끝없이 독려하고 현명하게 내조하여 남편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죠. 그녀의 이름은 안나 엘리너 루즈벨트.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 프랭클린 델러노 루즈벨트의 부인입니다. 당신의 좌절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절망은 다른 사람이 건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좌절과 절망을 만들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달려드는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미래는 자신이 가진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자의 것이다. 안나 엘리너 루즈벨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참 많죠. 북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어려움의 이야기가 참 괴로울 정도로 느껴집니다. 같은 민족의 땅이지만 80년 이상을 다른 체제에서 지낸 남과 북은 언어만 같지 막상 와보면 이방인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형제가 같이 왔다면 그 외로움은 덜 하겠지만 오롯이 혼자 온 분들은 마음에 자리하는 쓸쓸함과 돌이켜보면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와서 북한 현실을 이야기하며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해가는 얘기를 나누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특히 북한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드라마 배경음악으로만 알고 있던 이 노래가 북녘에서 온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는 노래라고 들으니 그 가사가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힘듦이 늘 있게 마련이지만 우리를 위해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격려,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는 가족, 형제, 친구, 친척, 무엇보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주어진 시련을 딛고 나아가 희망을 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북에서 온 청년들을 비롯해 북녘에서 오신 많은 분들의 위로가 되는 노래로 오늘 RBS 시작합니다. 혼자가 아닌 나.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평남 대체로 맑고 평북과 함경도, 황해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황해도 곳에 따라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평남 대체로 맑고 평북과 함경도, 황해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까지 황해도 곳에 따라 눈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과 모레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0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과 모레 오전에 날씨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4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5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5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1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과 모레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4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과 모레 구름 많고 한때 눈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3m, 먼바다 2에서 4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과 모레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시편 32편 10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방송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청년 2명, 그리고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탈북한 청년 2명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선, 그리고 우리가 통일에 대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대화로 나누어 보는 시간인데요. 너와 나의 어울림 방송 시간입니다. 너와 나의 어울림은 한국 기독교 순수 복음 방송 극동방송과 이곳 RBS 부흥복음 통일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북녘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 함께 생각하시면서 통일에 대해 더욱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남북한 청년들의 통일의 생각을 살펴봅니다. 너와 나의 어울림. 자, 너와 나의 어울림 오늘도 함께하는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원생 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준생 옥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온 감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자님, 옥수님, 나나님, 현희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최근 북한이 이렇다고 북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인데요. 먼저 준비한 자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최신 북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흔히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7, 8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최근 북한의 모습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마당으로 인한 민생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신흥부유층 돈주들이 생겨났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권력계층의 생활 수준의 모습은 이제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최신 폴더블 휴대폰을 사용하는가 하면 우리처럼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기로 물건을 주문해서 배달받거나 심지어 온라인 복권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 차량 소지도 늘어나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우리도 값비싸게 여겨지는 명품 브랜드의 옷이나 신발, 방한용품 등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에도 우리처럼 유명한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도 점점 생겨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전과는 달리 서방세기처럼 최신 논물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누리는 계층은 극소수의 권력층 그리고 신흥 부유층뿐입니다.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땔감을 구하러 다니고 방한용품은 구할 수도 없을 열악한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데요. 잘 알지 못했던 북한의 최신 모습, 오늘은 남북한 청년들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북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다고 내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긍정적인 부분이나 뭐 부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소식들 들은 거 있으세요? 북한 관련된 뉴스에 관심이 있으세요? 사실 평소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 제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이 전부였어서 거기 정체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 좀 찾아보게 됐거든요. 예. 북한에 대한 소식들을 찾아봤는데 막 북한에서 스마트폰도 나오고 폴더블 폰도 나왔다는 소식에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어쩌면 나보다 더 IT 기기에 해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점에서 좀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네. 우리 나나님은 어때요? 평소에 북한 소식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네. 저도 사실 극동 아카데미를 하게 되면서 북한 소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네. 제가 얼마 전 뉴스에서 장보기와 콜택시가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도? 네. 사실 저도 장보기, 콜택시 스마트폰을 잘 안 하거든요. 저보다 훨씬 정말 스마트하신 북한 동포들의 그런 소식을 접하게 돼서 정말 신기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를 좀 배달을 많이 시키실까요? 김치를 배달해서 드시나? 김치도 시키고 이제 국수. 주 재료가 많이 실제로 국수. 저는 해본 시간은 아닌데 그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좀 우리가 북한 뉴스를 접할 때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는 되지 않는다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고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이제 앱으로 국수나 이런 것들을 시킨대요. 근데 그게 뭐 10명 중에 이 친구 같은 경우 무사해서 온 친구인데 10명 중에 10명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한두 명이 그런 앱을 경험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스마트폰에 폴더블폰을 쓴다든지 어떤 뭐 배달 어플을 사용하거나 콜택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극히 일부분 또는 평양이나 주요 도시에서만 그 중에서도 몇몇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긴 한데 그래도 북한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는 게 조금 새롭기는 하죠. 사실은 현희님이 탈북하시기 전에는 없던
없었죠. 저는 없었어요. 네. 저는 그런 앱이나 이런 걸 경험을 못 해보고 그 폴더폰 같은 경우는 써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쓰다가 2002년도쯤에 한번 그 없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탈북민들 중에서는 쓰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가족이 돈을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폰을 살 수 있는 약간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고향에서 이런 변화가 있다고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고 그 얘기를 사실 콜텍스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콜텍스는 평양에서 쓰는 거라고 얘기는 해주셨어요. 근데 탈북민 3명이 있었는데 한 명 친구가 너 엘리트인 척 하려고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오래전에 온 탈북민들도 약간 지금 현재 너무 신기해하는 거죠. 약간 좀 당황스러워하고 놀라기도 하는데 변화가 있는 거는 사실인 거죠. 네, 이제 북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물론 북한의 어떤 시골이나 이런 부분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 80년대, 90년대 어떤 생활 양식이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일부분 돈 많은 사람들 또는 맞아. 평양의 특권층이 쓰는 것들은 서비스들은 좋아졌다 이전보다는. 예, 우리의 많이 좀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들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알게 된 북한의 새로운 모습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평양에 살다 온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 그런 채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생겼대요. 그래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너무 남한 문화 콘텐츠에 약간 좀 심취해가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클래식 그런 코너를 만든 것 같다. 근데 이 친구의 말이 재밌었던 게 근데 클래식도 알아야 클래식인 줄 알지. 클래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무슨 음악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참 재밌게. 북에서는 클래식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음악 시간이나 이럴 때. 약간 넛크래커라고 호두까기 인형에 나오는 차이콥스키 음악 이런 것들은 러시아 쪽의 음악만 이런 것들은 조금 아는데 이것도 이게 엄청 유명한 클래식인 거는 사실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화 교육적으로 누구나 다 클래식을 공부하는 건 절대 아닌데 이제 아무튼 저는 클래식 관련된 코너가 채널이 생겼다라는 게 굉장히 좀 그것도 또 새롭고 그렇죠. 근데 이미 한국의 영화나 노래 예능에 익숙해진 북한의 MZ 세대들한테는 맞아요. 클래식이 별로 이렇게 와닿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졸리다고 그렇게 얘기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교양이 있고 우아하고 이렇게 느끼게 되겠지만 또 북에서 아예 배경 지식 없이 들으면 조금은 고루하고 지루하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네. 그런데 허니님 QR 결제 해보셨나요? 저는 해보지 못했어요. 저는 아까 10년 전에 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못 해봤고 대신 최근에 온 친구들한테서 이제 듣기는 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QR 결제 해본 적이 있으세요? 한국에서 QR 해본 적이 없죠. 저는 한국에서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결제하시는 분들 중에 20명 중에 한두 명 이렇게 QR 결제를 하셔서 그렇게 많이 하시진 않는데 그치요. 그래도 폰이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네. 요즘에는 이제 충전해 놓은 돈이나 이런 데서는 QR 결제로 체크카드 개념으로 쓸 수가 있는데 북한에서도 QR 결제가 된다는 얘기 저도 듣고도 되게 놀랐거든요. 네. 북에서도 이런 QR 결제를 장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QR 결제가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라 역기능도 있는데요.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외부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자체망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에 QR 결제 앱에 언어 순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남한 단어들을 사용하기 어렵도록 설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또 이제 휴대폰에서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이나 평양 문화보호법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거고 QR 결제를 장려하는 게 중국 가보신 적 있으세요? 중국에서는 대부분 다 QR 결제로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 명동에 있는 카페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늘 중국인 고객분들께서는 다 QR을 먼저 보여주시더라고요. 장려를 많이 하나 보네요. 근데 이제 그 QR 결제를 장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인가요?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당국에서 그거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 경제, 숨어 있는 돈 이런 것들을 좀 양성화하려는. 아무래도 디지털 화폐가 편하니까요. 맞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북한에서 카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취재차 친구를 섭외해서 물어봤는데 카드를 쓰는데 카드에 넣는 돈이
저 중국 돈이나 달러래요. 네. 그리고 그 카드에서 꺼내 쓰게 되는 돈은 북한 돈인 거죠. 그래서 네. 그 카드라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달러를 이제 약간 확보하고 맞아요. 달러를 확보하고 약간 그거를 통제하려는 맞아요. 그런 저런 돈이 의도가 어디서 있다. 생겼을까? 맞아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몰래 뭐 탈북민 분들이나 외부에서 맞아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거. 맞아요. 사실 그게 정말 큰데 북한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도 양성화하는 거죠. 이제 몰래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얘네가 돈이 이 정도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파악하게 하기 위함이다. 좀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장려한다는 게 IT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약간 디지털 권위주의 하면서 이제 디지털을 가지고 통제하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뭔가 북한에도. 개방되어 있어 보이면서도 사실상 뒤에서는 뭔가 절대. 통제하려는 통제가 그런 게 있다는 게 그래서 신기한 이제 모습이죠. 북한에서 쓰는 스마트폰으로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너튜브 그런 것도 시청이 금지됐고요. 그리고 그래요? 인터넷도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만 쓰는 인트라넷만 맞죠. 사용을 하고 결국에는 정권 유지와 체제 강화, 통제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 가운데서 네네. 기술을 그냥 이용한 거죠. 북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이전보다는 발전했다고 하지만 네. 여전히 통제 아래에 있는 그런 사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니까 좀 어떠셨어요? 북한은 약간 옛날처럼 약간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뭐 당연히 인터넷은 없지만 북한은 뒤쳐져 있을 것이다라는 약간 그런 발상에서 조금 새롭게 북한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콘텍스트도 그렇고. 이제 발전된 북한을 바라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긴 통제가 커진 맞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꼭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오늘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바라볼 때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그냥 공식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입소문으로 많이 우리가 전해 듣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정말 어떤 걸 의미하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얻게 된 정보들을 약간 그대로 믿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현희님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진짜 북에서 살다 오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 또 최근에 오신 분들의 최신 정보들을 우리가 정말 더 많이 관심 갖고 알아야겠구나. 네. 또 뉴스가 보도가 되고 북한의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조금 더 비판적인 사고로 좀 보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것 경향에. 같아요. 네. 아까 이게 뉴스에 나온 내용이 이게 북한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북한의 일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갖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그런 것들을 그런 안목을 그리고 그런 능력을 키워가는 것도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남북한이 하나 될 때까지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현이, 나나, 옥순, 감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너와 나의 어울림. 북녘동포 여러분, 저는 금요일 밤 11시 금요 예배로 찾아오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